(2019년) 기해년 새해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이 국제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과의 관계 역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인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올 한 해 주요 화두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될까요? 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이 헤쳐나가야 할 2019년 해묵은 과제와 도전 어젠다는 무엇일까요?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취재 기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정치경제부 김칭우 부장, 김은희 기자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 인천일보가 올해 인천의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이랄까요?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서 선정하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 사업이 있겠고요. 한반도 해빙 무드를 타고 인천의 발전 방향을 토대로 올 주요 이슈 10가지 어젠다를 선정했습니다. 정치경제부와 사회부, 문화체육부 등 일선 취재기자와 함께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와 각계 전문가 등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인천이 올해 풀어나가야 할 주요 10대 과제 무엇인지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역대 최악의 출산율, 아이 울음소리가 듣고 싶다가 꼽혔고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도시 재생, 이 화두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는 극지 연구의 메카 인천 만들기가 꼽혔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수도권 메리지 사용 종료 문제가 화두로 꼽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항 경제권 지정, 올해는 반드시. 여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 일곱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박남춘 인천시장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덟 번째 보시죠. 인천항 물동량과 중고차 수출단지 대체부지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보시겠습니다. 전천후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각각 나란히 꼽혔는데요. 아홉 번째는 이 철도와 도로 부문, 열 번째는 서해평화 도로가 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천일보가 선정한 2019년 새해 인천의 10대 과제를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이 역대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인천 지역 합계 출산율은 0.98명인데요.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가 1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4분기 출산율이 낮게 나올 경우입니다.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 수는 다른 분기보다 원래 적은데요. 지난 2017년 4분기 인천시 합계 출산율은 0.88명이었습니다. 3분기에 비하면 0.16명이나 적었습니다. 전국 7개 시도 4분기 평균 출산율을 살펴봐도 3분기 1.05명보다 0.94명을 기록해서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인천시 합계 출산율이 0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명대였던 지자체는 서울시와 부산시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출산 정책 방향의 다각화를 얘기하면서 출산 장려금 250만 원을 주겠다는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금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출산율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구 소득은 물론 주택 가격과 방의 개수, 주택 유형, 출근 소요 시간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정책과 일자리 자족성 강화, 양육 친화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한 것에도 이 같은 수요가 반영됐는데요. 기존 출산 인구정책 담당 국장에 국한했던 전출산 대책위원회 당연직에 일자리, 주택, 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포함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 이상으로 바꾸고
위원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저출산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특정 부서에서 이 출산 문제를 다뤄왔다면 이제는 인천광역시도 다양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군요. 이게 인천의 올해 주요 화두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혔다라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인천은 아시다시피 신도심과 원도심 간 불균형 그리고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죠. 이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기존 경제정무부시장 직제를 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관련 조직도 신설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 박남춘 시장의 가장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경제를 담당하던 정무부 시장을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정무부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시장은 딱 정무부시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도시 재생과 원도심 균형 발전의 정권을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이 산하에 도시재생본부하고 도시계획 등 모두 균형발전 부시장이 관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결과로 작년 12월 달 말에 민선 7기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방안으로 해서요. 2020년까지 약 4조 원 정도 그리고 계양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승기천, 굴보천, 수문통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지역 도심 재생 등의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7대 핵심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인천에는 이 극지연구소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인천 내항은 극지연구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쉐빙선, 아라온호의 모항이기도 한데요. 인천이 극지연구의 메카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제도 주요 현안 과제로 꼽혔군요. 예, 그 송도국제도시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극지연구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연구소가 있고요. 이 연구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에 있는 세종연구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쇠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연구 전용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남극에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남극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다시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북극 연구는 어느 배에서 할 것인가? 그래서 제2 쉐빙선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쉐빙선을 건조하는데 한 2,5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 예산이 정부에서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남극과 북극 모두 소중하게 연구를 해서 인천이 그 극지 연구에 메카가 올라오려면 최소한 정부에서 2,500억 정도 들어서 제2 쉐빙선을 건립해야 되고요. 현재 극지 연구소를 부산으로 빼앗아 가겠다. 라고 하는 일부 의식 없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천에서 잘 가꾸고 잘 연구해서 그 극지 연구의 모델을 인천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아젠다에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해묵은 인천의 과제 가운데 하나이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조기 종료 문제. 이 역시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죠. 네, 인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천, 경기,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매립하는 곳인데요. 2019년도에 그 제2 매립지라 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수립하기로 2015년도에 4자가 협의했습니다. 인천, 경기, 서울과 환경부가 합의를 했는데요. 올해 3월까지 대체 매립지를 완료하는 곳으로 이미 4년 전에 합의를 한 셈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님비 현상이 있습니다. 내 앞마당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쓰레기를 묻는 쓰레기를 묻는 공간이 우리 주변에 발생을 한다?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인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키를 잡고 다른 자치단체와 환경부와 협상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아젠다 살펴보도록 하죠.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인천의 항공산업 분야를 대폭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몹시 중요한 화두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 공항경제권 지정 성사가 올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작년에 제2터미널이 준공이 되면서요. 이미 1년에 7천만 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인천국제공항에 7천만 명에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상당한 경제적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반면에 이렇게 많은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정비센터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MRO 단지, 항공정비단지라고 하는데요. 이 MRO 단지 지정마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멀리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운행하는 그 주변에 정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인천국제공항에 그 정비소를 만들자라는 게 인천의 MRO 단지를 조성하자는 취지고요. 그 주변에 카지노 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항 경제권을 올해 반드시 지정을 해서 공항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창설하자는 취지로 공항 경제권 지정을 새로운 아젠다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공항 경제권 지정이 된다면 비단 인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네요. 자, 이 대목에서 이 평범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2019년 새해 인천의 수고는 무엇이고 바람은 무엇인지 들어본 뒤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죠. 생각해보니 작년에 아이들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냥 길을 다녀도 안전하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2호선으로 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돼서 좋은데 어서 빨리 서울 7호선도 빨리 진행돼서 서울 접근성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진 않았는데요. 요즘 인천 기업들 상황을 보니까 취업을 해도 조금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삶의 주체로서의 청년을 놓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거리에서 만나본 인천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 6번째 인천의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요?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에 인천을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제주, 세종 외 추가로 2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는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데요. 시는 요청서에서 인천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로 공항과 항만이 있고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으며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강역 단위의 다양한 치안 사례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행정 이해도가 높은 시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지가 있는 만큼 인천이 시범도시로 꼭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지방 분권의 한 축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300만 도시 인천 특색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 실정에 걸맞은 이 자치분권,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건가, 이게 큰 과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과 박남춘 인천시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매우 깊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인천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18년도는 정말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3번이나 있었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지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만큼 남북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 접경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그 분단되었을 때 그 분단됐던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지난해 통일 외교 정치에서 지지를 받았다 하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9월까지 60%대 중반을 기록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잘 아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사수석을 맡았습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공이 곧 인천시의 성공이다 할 정도로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민주당 후보자들이 모두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인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이 평가가 박남춘 시장의 시장 운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떨어지냐 아니면 현재 상황보다 반등을 할 것이냐, 이게 시정을 바라보는 주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항만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인천항 물동량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인천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해오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황이죠. 이런 지적이 많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정부가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 지역 항만업계와 단체들이 중고차 수출 단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만업계를 넘어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도 힘을 모아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단체는 관련 업계 120곳이 속한 인천항 발전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중고차 수출단지를 유지하고 인천 내 대체부지 이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는 입장 발표와 함께 시민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앞서 정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전북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전국 물량의 88%가 수출될 만큼 중요한 화물인데요. 특히 중고차 수출 단지가 인천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물량 연쇄 이탈로 인천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고차 단지가 인천에서 빠져나가면 인천 경제의 근간인 인천항이 흔들린다며, 반면 산업을 양성하고 키워나간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물량을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천에 합리적인 중고차 수출 단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천의 교통 인프라 확충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죠. 먼저 철도와 도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올해 인천 시민의 실생활을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역세권하면 아파트 가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나눴는데, 철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총 계획을 보면 현재 인천에 깔려있는 철도가 140km 정도 됩니다. 2036년까지 360km, 2.6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제2경인선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 노선 등입니다. 또 인천과 안산 등 고속광역도로망 12개 노선 235km를 신설하는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인천 청학동에서 구로까지 38분이면 오케이가 되는 제2경인선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노선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한 37km 정도는 그 제2경인선, 수인선을 타고 가고요. 청학에서 남동공단, 논현, 서창, 시흥, 은계, 광명까지 한 19.5km를 가게 되는데요. 한 2조 원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제2경인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2024년 정도니까요. 시민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현재 한 100분 정도 걸리는데 25분에 주파하는 내용입니다. 한 80.8km 정도가 되고요. 송도 국제도시에서 부평, 서울 청량리, 경기 마석까지 있는 구간입니다. 이 노선은 지하 6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교통 정체와 관계없이 빠른 이동이 가능한데요.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총 6조 원 정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하고 7호선의 청라 연장 사업 실현 여부가 올 상반기쯤에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보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 도로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9.4km 정도 됩니다. 중구 신흥동하고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그 고속도로인데요. 인천 신항에서 발생하는 물동량과 외곽으로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량을 아음대로와 분담할 수 있어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에 이어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마지막 접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과 안산을 잇는 구간도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인천이 그야말로 교통의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이 계획은 단순하게 인천만의 계획이 아니고요. 수도권 광역 철도 계획이나 도로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이 될 예정이어서요. 상당히 가시적인 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 부문에 대해서 마지막 한 꼭지가 더 있는데요. 남북협력시대가 열리면서 이 인천과 북한을 잇는 이 이른바 가칭 서해평화도로 개설 논의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상상이고 상상이겠지만 양후에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을 육로를 통해서 연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철도 놓는 부분까지 연결이 됐고요. 현재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하고 강화도를 잇는 도로 부분인데 한 18km 정도 됩니다. 1단계로는 그 영종도 신도 강화도를 잇는 구간이고요. 2단계에는 강화도에서 개풍 개성공단까지 마지막으로는 강화도에서 해주까지 구간을 하는데요. 일명 서해 남북 평화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남북 간의 해빙무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1단계로 그 영종도 신도 강화도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먼저 생긴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화도까지 가는 부분이 편해질 거고요. 그 후에는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서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염원하자는 취지로 어젠다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해평화 협력도로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10대 과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2019년은 300만 인천 시민 모두에게 반가움과 충만감을 안겨주는 좋은 소식, 밝은 뉴스로 넘쳐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정치경제부 김칭우 부장 그리고 김은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